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강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개발 환경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빅데이터란 빅데이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용어를 이미 10년 이상 뉴스나 세미나 등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이미지의 미래사회, 또 4차 산업혁명의 뿌리, 오늘은 이 애매모호하지만 강력한 미래사회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교과서적인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빅데이터란 정형 또는 비정형 등 모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즉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 3V의 크기, 다양성, 속도죠. 이 세 가지 V의 가치, V를 하나 더 더해 4V를 현대의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는 늘 완벽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세 가지 유명한 빅데이터 성공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라입니다. 자라는 상품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했죠. 자라는 신제품 실패율이 1% 미만이란 성적을 자랑합니다. 의류업계 평균이 17에서 20% 안팎이란 사실을 놓고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변에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시청자가 무슨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유제약의 멍치료제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멍이 잘 들지만 정작 치료제가 없어 민간요법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멍치료제를 출시하였죠. 자, 여기까지 빅데이터 세 가지 성공 사례에서 무언가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2013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추적자를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장면이 아니라 대부분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황소의 무게가 얼마인지 예측해봐라는 문제인데요. 한 명한테 물어보면 그 무게가 부정확하지만 1000명에게 물어보면 얼추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소의 무게를 예측하는 원리를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를 보고 각자의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소의 몸무게를 예측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의 얼굴 크기, 소와 사람의 크기를 통해 아니면 그 밖의 개인적인 직감 등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대답에 평균을 취하면 정확한 소의 몸무게를 얼추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바로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단 지성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에 대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은 데이터 분석가가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속성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성별, 나이, 국적과 같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찾기 위한 일종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지 않고 수십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의 시청 기록만을 가지고 나랑 비슷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즉, 포브에 의한 집단 지성으로 전문가가 만든 예측 모델보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발 생태계는 어떨까요?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입니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시대를 통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은 각자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일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최근 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이에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인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가 있고요. 지자체별로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유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고 데이터 종별로는 전문화된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소방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준비해서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개발에 힘을 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오일이라면 인공지능은 바로 이 오일로 동작하는 엔진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죠.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레이블, 즉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한 이 레이블 작업이 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AI 허브, AI 인프라 등이 있고요. 누구나 활용하고 참여하는 AI 통합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캐글은 기업이 캐글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캐글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해 세계 각지의 수많은 데이터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팀이나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캐글은 세계 최대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인 셈이죠. 다음은 빅데이터 개발 환경입니다. 빅데이터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본 과정에서 사용될 개발 환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개발을 전체 범위에서 고려한다면 다뤄져야 할 요소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전체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빅데이터 구축 단계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의해 분석 주체가 설정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이 과정의 최종 산출물은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셋입니다. 다음은 구축된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전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 단계와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눠져 있죠. 분석은 데이터의 기초적인 통계 정보를 표출하고 시각화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적용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 중 분석의 일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본 과정에서 학습할 포인트입니다. 본 과정에선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세 언어로 사실상 높은 점유율로 데이터 분석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지표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TIVOV 인덱스에서는 파이썬이 3위입니다. 이 지표는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PYPL 인덱스가 있죠. 여기서는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구글에서 한 달 동안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개발 관련 내용이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PYPL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인기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산정하므로 파이썬의 영향력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편리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 도구인 구글 콜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콜앱은 PC나 휴대폰에서 또 태블릿 어디에서나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별도의 큰 노력 없이 바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기존에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구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은 최근 인공지능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기술입니다. 사이킨럿은 이러한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파이썬 기반의 도구죠. 분류, 회귀, 군집화, 차원 숙소와 같이 머신러닝을 위한 필요한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이 강력하긴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서는 딥러닝보다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사용도 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소방 데이터를 사이킨런을 이용해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딥러닝을 위한 도구입니다.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는 딥러닝 도구는 텐서플로우와 파이도츠입니다. 그리고 케라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도구로 인기가 많죠. 자, 다음으로 본장에서는 소방 안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발 환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을 직접 설정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파이썬의 설치, 아나콘다의 설치, 각종 라이브러리의 설치, 호환성 문제의 해결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하지만 구글 콜앱을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이 최신화되어 설정돼 있고 호환성 문제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콜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겠죠. 없으시면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계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15기가 정도로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되면 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구글 계정에 콜앱을 설치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정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글 검색창에는 콜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콜앱 research.google.com이라는 구글 콜앱이라는 검색 결과가 표출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취소해 주시고 화면은 콜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본을 만드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새로운 창이 뜨죠.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에서 다시 구글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내 계정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옆에 구글 앱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드라이브라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면 내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콜앱 노트북이라는 디렉토리가 이제 추가가 됐고 구글 콜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이것을 좀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앱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추가 앱 연결이라는 버튼이 뜨는데 이 버튼이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앱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 콜앱이 검색 결과로 나오고 여기에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로 콜앱이 연동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콜앱을 이용해서 빈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개발을 위한 소스 파일인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콜앱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 무언가 개발할 수 있는 에디터 환경이 나타납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면 파일명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한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보통 우리는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헬로 월드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렇게 작성 후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돼서 메모리와 디스크를 받아오고 바로 실행 결과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내 드라이브로 돌아오시면 아래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소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콜앱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OE를 찾으러 가야겠죠?
공공 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쉽게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 데이터 포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www.data.g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 펼쳐집니다.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왼쪽 상단에 데이터 찾기로 가시면 데이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국토관리의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전라남도 순천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통일외교안보의 국가행정기관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 데이터, 두 번째는 오픈 API입니다. 파일 데이터는 데이터를 엑셀이나 기타 형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벌크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오픈 API는 실시간 대화용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요청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날씨 데이터에서 어떤 지역의 현재 날씨를 알고 있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요청하면 해당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화형 방식입니다. 우리는 실습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 이 소방청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에 소방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소방청과 관련 데이터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소방청 구조활동 현황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재난안전국가행정기관의 소방청 구조활동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는 연관 이루어지고 있고 텍스트에 확장자 CSV로 엑셀에서 열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인데요. 자, 그리고 아래 쭉 내려오시면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신고 연월일, 신고 시각, 출동 연월일, 발생 장소 등을 보면 어떤 원인에 어떤 곳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소방청 구조활동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자, 내 드라이브에 가시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소방청 데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새로 만든 폴더에 들어가시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파일을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업로드 창이 열리고요.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이 파란색으로 빈 디렉토리에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 과제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음 5가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 이름이고요. 화재 현황이나 화재 발생 주소 정보로 검색을 하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한 이후에 2강부터 5강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